네, 이제 통합신고 작성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지치시죠? 제가 지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얼굴들이 안 보여가지고 사실 듣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 듣는 것도 지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2시간만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주석은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통합신고 작성은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랑 모두 합쳐진 서식이라 사실 설명드릴 내용은 중복됐거든요. 근데 이제 PPT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내용을 그냥 중복해서 반복 듣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홈택스로 한번 직접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면서 하면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홈택스 한번 들어와 봤고요. 감사합니다. 힘내보겠습니다. 열심히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 홈택스에 이제 들어가시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 경로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경로부터 설명드려보면, 지급명세 자료 공입법인 여기 클릭하시면 왼쪽에 공입법인 보고서 제출 공시 이게 나와요. 그럼 이제 결산서류 공시하실 거면 여기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또 결산서류 공시 열람하실 거면 여기 출연재산이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하실 거면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도 별도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희 결산서류 공시하시면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이제 같이 할 수 있게끔 화면이 개편됐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 공익법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류 공시하시면서도 만약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하시고 그냥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별도로 제출하겠다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제출만 하시면 되니까 어떻게든 제출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인 관련해서 있고 기부금 관련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공익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열람 그 위에 있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는 이 간편 서식자들 공시 서식이거든요. 그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부금 단체 뭐 추천 신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 저희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세무업무 가이드 맵이라고 있어요. 여기 옆으로 쭉쭉쭉쭉 넘겨보시면 공익법인 종합 안내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 신고 기간 때는 1페이지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지금 좀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뒤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어쨌든 여기 들어가셔서 바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전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해서 이 방법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들어가시면 공시공개 등록, 공시공개 열람, 신고 보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결산서를 공시하실 거면 여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실 거면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공시 열람 막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궁금하신 공익법인 명의를 여기다 치시면 돼요. 여기다가 치시면 이제 그 공익법인이 공시하신 내역이 쭉 뜹니다. 재공시한 내역까지 뜹니다. 그래서 재공시 하실 때 좀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나 이제 본인들이 공익법인들 이제 찾아봐가지고 뭐 오해를 사지 않게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 좀 재공시 하실 때 특히나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작성하면 좋지만 혹시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공익법인들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 공시하시면 보통 거의 다음날 공시 열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날 이제 반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계좌 개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 세제 혜택 가시면 바로 이 국세청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혹시나 뭐 이 아까 봤던 이자소득, 자산 양도소득 이런 것들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옆에 있는 참고자료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계산 사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세무안내 책자 이런 것들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책자 못 받으셨으면 위에 있는 공익법인 주요 Q&A 이것도 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거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한 번씩 보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레터도 저희가 지금 4월달까지만 올려놨는데 이제 5월달 기한 후 신고라 아직 별도로 안 올린 것 같고요. 26년도 이제 6월달 거, 25년도 6월달 것도 조만간 올릴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이 공익법인 사전 상담 신청 이거는 이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관련해가지고 이게 특수관계인이 해당될까요? 하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 상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서면으로 이제 제출을 하시든 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래서 궁금하다. 상담받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신청 서식 작성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보고 기한 내에 답변 드리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산서류 공시 등록 통에다 들어가시면 아까와 같이 저희 PPT에서 봤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통합신고는 표준서식에만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간편서식은 통합신고 안 된다는 거 굳이 작성하실 필요도 없어요. 통합신고가 엄청 서류가 많고 신고하다가 지치실 거예요. 저도 신고하다가 지치는 경우 굉장히 처음 봤습니다. 종합소득세랑 부가세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 공익법인 신고는 정말 제출하실 서류가 많아서 신고하다가 지쳐요, 통합신고는.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그냥 따로따로 제출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일반 신고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간편서식 간단히 들어가면 엄청 작죠.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그 표준서식은 13번까지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소규모 공익법인들을 위해서 작성하시는 대상입니다. 작성하시면 이 간편서식 대상자들도 의무행위나 수임명세서 작성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시면 여기에 해당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5번까지 있는 서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표준서식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격표, 주석 공시하셨잖아요. 근데 이 간편서식자들은 그거 공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산 및 부채 현황 이런 식으로 공인 목적이 얼마가 있고 기타 사업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거 그냥 큰 틀로 합계액만 작성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도 마찬가지로 이 기부금 수익, 보조금 수익, 회비 수익, 기타 수익 이런 것들 작성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부 현황도 이제 사업 수행 비용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거 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회 및 활용 실적 명세서 이거는 이제 간편 서식만의 그 기부금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서식자들은 아까 저희랑 좀 서식이 다르죠. 표준 서식자들은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기본 순자산 편입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서식자들은 기본 순자산 편입액 차감하는 게 별도로 있는데 간편 서식자들은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도 작성하실 때 그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뭐 지출 금액 있으시면 이때까지 작성하시는 거 똑같은데 지출 명세서가 조금 또 달라요. 저희는 지출 목적 구분해가지고 수혜자, 뭐 자산 취득, 운영 경비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이 간편서식자들의 지출 명세서는 좀 다르죠. 지출 월별 지출 명세 별도로 제출하셔야 되고 사업 연도별 지급 목적별 지출 명세서 별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좀 다르다는 거 차이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간편 서식자들은 2번, 3번, 3번, 5번 요것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끝!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산서류 공시 이거 눌러보시고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됐으면은 신고서 제출하실 때 팝업이 안 떠요. 그러니까 팝업이 뜨면 이제 수정 제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편 서식 공시자들입니다.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겠죠? 표준서식이 문제여서 그렇지. 이제 통합신고 하실 거면 여기로 들어가시던지 여기로 들어가시던지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결산서류 공시로 들어가서 통합신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신고 도움자료 꼭 한 번씩 눌러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저희 거 아이디라서 이거 안 뜨는데, 안 뜨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두 개씩은 적어도 뜰 거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혹시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으시니까. 네,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이건 통합신고 화면 서식이에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거 보시면 아까 봤던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죠. 근데 또 10번, 11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또 출연재산 보고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시스템이다. 그냥 한 번에 이제 작성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은 결산서류 공시 서식 입력 화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연도는 자동 세팅되어 있고 옆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쭉 자동 채움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봤던 주무관청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을 작성하시고 만약에 위임 기간이 있다 하시면 가로치고 작성해 주시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요. 이 15번에 있는 이사수, 이거는 옆에 있는 우리 이사, 현업 명세서 작성하실 때 그 이사수랑 일치돼야 된다는 것도 자원봉사자 연 인원수는 누계 인원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17번 고용 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 일용직을 제외한 공익목적과 기타 사업을 합산한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 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식 부기 여부인지 세무 확인인지 외부 회계 감사인지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재무 상태표 입력을 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순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죠. 제가 아까 그 중간에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이 란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직접 입력하고 분류하셔라 라고 이렇게 별도의 칸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산의 총계, 즉 여기 보시면 이 자산의 총계는 부채랑 순자산 합계 합산한 총계와 일치돼야 된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바로 넘어가지만 만약에 일치가 안 돼 버린다 그러시면 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팝업창이 바로 뜨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타에다가 50만 원 넣었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바로 뜹니다. 코드 19,000번 자산총계 통합과 부채 총계랑 순자산 총계 통합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라고 뜨니까 이 자산의 총계는 부채와 순자산 합계, 이 총계와 일치시켜야 된다. 라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차 제조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자산, 아까 말했던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운영성과표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익법인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서식입니다. 큰 틀로 보시면 기부금 수익, 보조금 수익, 대비 수익, 투자자산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 자체는 나눠져 있고요. 이 보조금은 출연자산에 포함 안 되지만 어쨌든 기부금이랑 별도로 구분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비용은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보금 비용, 기타 비용이 있다. 근데 이 사업 수행 비용 안에 이 분배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일반 관리 비용이랑 모금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 분배 비용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수혜 단체한테 주는 지원금, 장학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분배 비용. 이 명칭의 분배 비용인 거고, 이 사업 수행 비용 안에만 이 분배 비용 계정 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 수행 비용에 이제 사업 수행을 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을 거고, 또 밑에 보시면 저희 일반 관리하는데 인력이 있을 거고, 모금 비용이 그 모금하는데 이제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인력들이 각각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별로 또 세부 그 비용 여기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이 인력 비용 급여를 그냥 다 합산해가지고 1번에 있는 사업 수행 비용 인력에다가 입력하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이런 비용들도 세부적으로 또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사업 이익이 나왔으면 사업의 수익과 사업의 비용, 그리고 이제 차감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고유목적 사업까지 반영하시면 단기 운영 이익이 나온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손상차손 손익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문제없이 넘어왔다. 그러니까 주석까지가 이 세 가지가 재무제표인데 이 주석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넘어왔다 하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자동치움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여기 이 재무현황 및 자산현황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료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체험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여기 파란색 셀이 자동 채워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28번, 29번, 30번은 입력을 직접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앞에 봤던 자산 분류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 공익법인 자산에 맞게끔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 주식 및 출자 지분 29번에 합산해가지고 한 번에 작성하는 일 없도록 구분해서 꼭 작성하시길 바라겠고요. 옆에 있는 도말 버튼 이런 거 클릭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어디에 어떻게 입력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도말 버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이것도 운영 성과표에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자료죠. 자동 채용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모두 채워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제 작성하실 건 없고 그냥 다만 이 기부금이나 보조금이나 해외 수익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인 목적 세부 현황. 정관에 기재된 공인 목적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사업 지역은 모두 중복해서 체크 가능하니까 모두 해당 사항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수행 비용 중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데 이 사업의 실적을 구분하는 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큰 비용, 실적 구분별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거 크게 세 가지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합쳐가지고 나머지 그냥 그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업 수행 비용 합계 50만 원이 앞에서 저희 입력했던 이 사업 수행 비용 합계 50만 원과 일치가 되어야 오류가 안 뜬다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치가 안 된다 하시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떠요.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이 사업 수행 비용과 공인 목적 세부 현황의 사업 수행 비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뜨니까 요거 일치시키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공인 목적의 수익 비용 세부 현황. 이제 여기서는 기부금 관련해서 이제 넣는 칸이죠. 기부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뭐 개인한테 받았는지, 영리법인한테 받았는지, 모금단체에 받았는지, 기타한테 받았는지 여기서 구분하시고 밑에 있는 기부 물품은 현물로 받은 내역 다시 한번 구분해서 작성하신다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비용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타 사업 손익 세부 현황. 이것도 뭐 자동 채용 실행하기 버튼이 있지만 사실상 밑에 있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만 끌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기타 사업 손익 세부 현황 구체적으로 수동 작성하는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신고에서는 수동으로 작성 다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 작성했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융, 부동산, 기타 사업 손익 이거 구분해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랑 별도로 작성했다 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 먼저 제출하시고 결산서류 공시하실 때 옆에 여기 출연재산 보고서 불러오기 버튼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통합신고에서는 앞에서 작성했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수동으로 다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금융, 이자 수익이 얼마고 뭐 기타 금융 배당이 얼마고 이런 거 입력하시고 부동산도 임대 그리고 매각 관련된 거 기타 사업은 말 그대로 기타 관련된 사항들을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아까 그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었죠. 근데 이거 딱 구분되는 건 아니고 여기도 들어가시면 이 서식 안에 결산서류 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공시 서식이 막 합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에 있는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사유명세서 이거는 출연재산 서식일 것 같지만 여기 보이죠? 이거는 아까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통합신고 시스템이 합쳐져 있다. 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유 명세서 아까 봤듯이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3년 이내 전액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민등록번호랑 이제 누가 출연을 했고 출연을 언제 했는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용처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출연재산 종류가 토지나 건물일 때는 소재지까지 필수적으로 입력하시고 등록하셔야 되는 거. 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는 50만 원 기준으로 소액 출연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미만으로 출연하시면 그냥 합산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소액계 입력하시고 총 합산한 그 금액 합산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0만 원 이상인 출연자들은 다 건건이 누가 출연했는지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너무 많다 하시면 저희 아까 엑셀 서식 내려받기 하셔가지고 이 서식에 입력을 쭉 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쭉 여기다가 해주시면은 이제 이 엑셀 파일 그대로 업로드 해주시면 자동으로 채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엑셀 파일 기존에 작성해놓은 거 있어가지고 엑셀 파일이 작성 다 했다. 그러면 엑셀 블록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블록이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 잡기. 네, 이제 출연재산 받은 사용 명세서 이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오류가 있으시면 여기 오류가 뜨실 거거든요. 그거 오류 파일 내에서 오류가 있다는 거니까 그 오류 내역을 수정하시고 다시 재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경고는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류는 있으시면은 이 오류 검증을 하셔야 이 저장 후 이동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지금 그냥 경고 단순하게 경고니까 이 저장 후 다음 이동 하시면 네, 바로 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파일 적극적으로 너무 출연자가 너무 많다 하시면 이런 엑셀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 토지 건물은 이게 자동 시험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건물은 만약에 출연받은 토지 건물이 있다 하시면 여기서 별도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출연자 받은 거, 출연 재산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3년 이내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익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3년 이내만 이 출연받은 재산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년도에 출연받은 제출하신 게 있다 하시면 정기자료 블록이 있어요. 그냥 이거 불러와가지고 그 남아있는 재산가에 올해는 얼마 사용했는지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에서 우리 출연자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설립 시 출연자랑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 구분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설립 시 출연자 있으시면은 누락하지 말고 꼭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립 시 출연자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신고할 때마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거 그냥 정기에 신고하신 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자료 불러오기 버튼 눌러가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당해 사업연수 출연자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출연자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인 출연자들만 작성해 주신다는 거. 총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이시면 2천만 원 이상인 출연자들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총 출연재산가액이 20억 미만이다 하시면 이 총 재산가액의 1% 상당하는 금액 이상자들만 출연자로 작성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립시 출연자 했으면 그 밑에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인목적 사유 현황이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거는 외부 회계감사 받는 공익법인들만 작성하시는 서식이니까 해당 사항 없으시면 그냥 저장 후 다음 일등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인목적 의무 사용 현황. 이 수익용 자산의 1% 의무적으로 공인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저희 돈말 버튼 눌러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산을 보통 공인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전 과세 기간에 이 기타 사업 부분에 있는 직전 과세 기간 기타 사업의 자산 그리고 단기 순이익 이런 걸 끌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연도가 아니고 직전 과세 기간에 기타 사업의 총 자산가의 총 부채가의 단기 순이익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시면 이제 여기서 이 자산가액에서 부채랑 단기 순이익을 뺀 그 가액이 바로 이 의무사용 출연대상 대상가액이 되고 여기에 1%를 적어도 사용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적이익이 나오면 10% 가산세 부과되고 올해부터는 주식 5% 초과되는 공익법인들 여기에 이제 가부적이익 나오면 가산세 200%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10% 초과되는 1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들은 적어도 너네는 3%는 공익 목적에 사용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수익용 자산의 1%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번에 있는 서식이 쭉 합쳐져 있고요. 여기 작성하셨으면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림에서 출연받은 자산의 공인 목적 사용 현황의 작성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 없으면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1번에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이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 사용하셔야 됩니다. 369 규정에 맞춰가지고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사용하셔야 되고 이 매각일로부터 1년, 2년, 3년이 아니라 매각일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년도 우리 2월 달에 예를 들어 토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각 금액이 1억 원이다. 하시면 그 21년도 그 24년 2월 1일까지 이 90%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3년이니까 이제 24년도 12월 말까지 적어도 900만 원 사용해야 된다. 이 매각 금액에 900만 원 사용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용 기준액 미달에 마찬가지로 나와 있으면 그 미달액에 10% 가산세, 1년과 2년은 10% 가산세, 3년부터는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 블록을 통해서 또는 전기자료 블록을 통해서 입력하실 수 있으나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저희 여기 아까 이 사업명세서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 금액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이거 있으시면은 밑에 있는 그 지출 명세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됐죠? 수혜단체, 자산취득, 운영경비 이런 거 클릭하시고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됐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 수혜단체, 자산취득, 운영경비 나누는데 이 수혜단체랑 자산취득은 100만 원 기준으로 건건히 작성하실 거냐 아니면 그냥 합산해가지고 김국세외, 홍길동외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거냐 구분하실 수 있다. 까지 확인하시고 이 지출 목적 구분과 밑에 있는 우리 지출 목적 일치시켜야 된다. 수혜단체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원금 이런 게 지출이 될 거고 자산 취득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미술품, 기계, 장치, 기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운영 경비는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 비용 이런 식으로 지출되니까 이런 것들 계정 과목이랑 위에 있는 지출 목적 구분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합계액, 지출 합계액이 앞에 있는 우리 해당 사업연도 합계액 금액이랑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 이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 금액이 만약에 90만 원이다. 합쳐가지고 모든 합계액이 90만 원이다. 하시면 밑에 있는 이 합계액도 90만 원 모두 입력하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이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운용소득은 이제 우리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그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바로 이런 운용소득이고요. 어,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자료를 이거 전년도에 있었던 자료를 끌어와서 여기에 80% 이상 사용하셔야 됩니다. 1년 내 사용실적 모두 사용하시면 굳이 이게 영원이나 양수가 나오시면 굳이 이거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만약에 기준에 못 미쳐서 사용을 했다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여기 1,000만 원에 10%의 가산세 부과된다.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5년이 경과된 사업자들의 경우는 5년간 평균액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여기서도 음수가 나왔다 하시면 이 음수와 이 음수 값 중 작은 금액값을 여기다 입력하시고 10% 가산세 부과하면 된다.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지정된 공익법인들은 이거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지정된 공익법인들 5년 미만이 신규 사업자들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시면 그냥 바로 여기에 10% 가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이게 지금 80%로 개정 그 의무 사용 기준액이 80%로 기준액이 바뀐 게 22년도부터였을 거예요. 22년도 전에는 70%만 사용하면 됐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5년간 평균을 계산할 때 그러면 그 전에 거를 이 사용 기준액을 80%로 가야 되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전에 것들은 그냥 그 전에 거 70% 규정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70% 규정에 맞게끔 적어서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잘 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0%를 굳이 옛날까지 소급해가지고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 그 옛날 규정이면은 옛날 규정에 맞게끔 70% 이용해서 작성해주시면 된다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사업연도 운영소득의 계산,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나오시고 고용보조 사업 준비금으로 계산한 게 있다 하시면 여기에 가산하시고 송금산입했다 하시면은 또 가산하시고 뭐 출연자산 양도 차익이랄지 의대배당이랄지 법인세랄지 이런 것들도 사감하신 후에 가산세까지 반영한 이 금액, 이 해당 사업연도 운영소득 이 25번이 결과적으로 내년에 신고하실 때 이 여기로 온다.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이 사용 실적 이게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 실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 실적 있으시면 여기서 밑에 있는 운영소득 지출 명세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운영소득 지출 명세서도 저희 이번에 개정상 수혜자 자산취득 운영 경비로 구분되게끔 나와 있으니까 요거 제대로 구분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운영소득 지출 구분 이거를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중을 뭐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작성하시는 거고 밑에 있는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명세서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우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서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출했을 때 그때 작성하시는 서식이니까 이거 구분해서 일반적은 그냥 3번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거 보시면 1년의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잖아요. 저희 아까 그 사용 실적에서 보시면 이 사용 실적은 전년도랑 해당 사업연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판단할 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해당 사업연도 분만 지출 명세서를 밑에서 작성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3번에 있는 이 사용 실적 명세서랑 여기에 있는 지출 명세서 금액이랑 일치가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일치 안 된다고 오류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앞에 거는 전년도랑 해당 사업연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 금액을 판단하는 거였다면 밑에는 그 중에서 이제 해당 사업연도만 지출할 명세서 작성하시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저희 10번, 11번, 12번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나와 있다
하시면 이거 무조건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체 음실하기 버튼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쭉 자료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 용도 입력하시고 입력이 안 됐으면 입력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인목적 사업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입력 안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뜨니까 어, 반드시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4번의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 명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모두 작성하시는 서식이고요. 보통은 그 펀드도 작성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펀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는 그냥 그 금융자산으로 판단하시고, 여기다가 굳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은행에 위탁해가지고 매입한 주식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작성 대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익법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식 이런 거 적어주시고, 계열법인 여부와 이 의결권 여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거 입력하시면 밑에 있는 거 자동 계산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율 30% 초과됐을 때 그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유주식 관련해가지고 뭐 처분이나 취득한 게 있다 하시면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의결권 행사한 적이 있다 하시면 의결권 행사일, 행사 주식수, 행사 비율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유주식 변동사항이랑 의결권 행사한 적이 없다 하시면 1번만 작성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15번 이사 등 선임 및 기준 초과 경비 명세. 이사 법인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 모두 입력하셔야 되고 해임했을 때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사와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로 판단하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이사와 출연자가 있다면 이 출연자의 관계가 어떤 건지 해당이 없으면 그냥 해당 없음을 하시면 되고, 출연 법인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다른 이사와의 관계는 어떤 건지 구분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사, 기준 초과 이사가 있다 하시면 기준 초과 여부 체크하시고 옆에 있는 저희 밑에 있는 기준 초과 명세서까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준 초과 이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 다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 100% 가산세 부과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고 어떻게 지출됐는지 합계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합계액에서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한 금액이 있다 하시면 여기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감해 주시고 이 합계액에서 기본 순자산 편입에 차감한 이 차가강대가 결과적으로 기부금 수익이 된다. 이게 기부금 수익은 아니에요. 이게 기부금 바로 수익이니까 이 기부금 수익이 우리 운영 성과표상의 기부금 수익과 수익 현황의 기부금 수익, 그리고 이제 공인목적 사업의 수익 비용 세부 현황의 기부금 수익, 그 기부금 수익과 금액이 모두 일치되어야 오류가 안 된다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부금 수익입니다. 기본 순자산 편입액이 없으시면은 이게 바로 뭐 기부금 수익이 될 수 있지만 있으시면 이게 바로 기부금 수익 된다는 거. 이제 기부금 지품 관련해가지고 모든 지출 명세 작성해 주시는데 밑에 있는 지출 합계, 이 지출 합계의 총액이 여기 작성한 지출 합계 총액과 또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자주 뜨는 공시 오류 유형 중에 이 차기 이월 금액, 결과적으로 이 차기 이월 금액이 내년에 신고하실 때 이 정기 이월로 가야 된다까지. 이 정기 이월은 전년도에 있는 차기 이월 금액을 끌어와야 된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명세서는 이건 개정사항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수혜자, 자산취득, 운영경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이 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지출했는지 작성해 주시는 화면입니다. 특정
해당 기업 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인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나 홍보를 했을 때 작성하시는 서식이고요. 그러니까 그 계열비와 관련해가지고 광고나 홍보를 대신 해줬다 하시면 여기다가 어떤 기업을 광고해줬는지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뭐 광고를 했는지 뭐 어떤 신문이나 잡지로 했는지 팜플렛이나 입장본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 구분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광고 홍보 비용 100% 가산세 부과될 수 있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이 등록 버튼을 통해 이제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 파일 안에 감사 의견, 재무제표, 주석 세 가지 모두 공시되어야 오류가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만 공시하시면 이것도 감사보고서 누락으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다 공시가 되어야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감사보고서 제출하셔도 세무확인서 별도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무확인서 최소 2명 이상으로부터 이 신고서가 적정한지 세무확인서 받으셔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목적, 설립근거법,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작성하시고 누구한테 확인을 받았는지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부 전문가 종합 의견 적정함 나오시면 여기서 이제 뭐 모두 일괄료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밑에 있는 서식은 해당 사항 있으시면 작성하신 서식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2번부터 이제 화면 개편된 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대상이시면 이것까지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공익단체들은 수입 명세서, 공익단체가 아니시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무 확인서까지 작성하시고 여기에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하시면 그냥 바로 22번으로 클릭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랑 모두 입력했어요. 의무이행도 만약에 작성했으면 여기 한 칸 더 생겼을 거고요. 출연재산 보고서랑 이제 통합신고 시스템에도 작성했으면 이게 알아서 서류가 이렇게 나눠져요. 서류가 이렇게 알아서 나눠지고 결과적으로 오류가 없으시면 출연재산은 출연재산대로 접수가 되고 결산서류는 결산서류대로 접수가 된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용 검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 검증을 했는데 오류가 있다 하시면 이렇게 바로 오류가 뜹니다. 오류가 어떻게 오류가 떴는지 이런 식으로 뜨니까 이 오류들 반드시 오류 수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 오류 코드 보시면 35, 53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오류 조치 방법 보기 여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어디서 어떻게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지 이거 보고 매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 검증 통해 가지고 오류가 모두 수정이 됐다 하시면은 이 버튼들이 다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마지막에 제출하기 버튼까지 활성화가 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오류가 수정이 안 되면 제출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제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놔서 오류 완벽하게 수정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출까지 했다 하시면 스텝 2에 있는 제출 내역 가셔서 조회 버튼을 통해 실제 제출이 됐는지까지, 접수가 됐는지까지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란다는 거. 여기까지가 저희 통합신고 시스템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 신고하는데 힘드시긴 할 건데 처음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시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 공익법인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은 괜히 징역선에 가산세 맞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저희 총 10분 정도 쉬고 주석 마무리하고 오늘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